네, 자 월드컵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뉴스들에 관심을 돌리지만 결국 또 월드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 시간 월드컵 얘기 제대로 전해주실 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공공의 촉 한준 풋볼아시안 발행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구를 평소에 한 번도 안 보실 것 같은 분들도 본 경기입니다. 바로 심야 12시에 열렸던 포르투갈전입니다. 자, 우리가 갈까 했는데 결국 갔어요. 16강을. 실제로 이제 해외의 유력 매체들이나 이제 분석 매체들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가능성을 9%로 봤었잖아요. 네. 9%로 낮게 본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적당한 점수 차이로 2골 차로만 이겨줘야 했는데 그 경우의 수가 정말 다 맞아 들어간 거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1승 1무 1패를 하고도 탈락을 했었고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경우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두 경기가 다 맞긴 어렵잖아요. 우리는 독일을 또 이겼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 마지막까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번 월드컵에 일본의 돌풍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16강 진출도 최대 드라마였다. 이런 얘기들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했어요. 우리가 어느 점수 차로 이기고 비겨도 우리가 골득실을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사실은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보면서 저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후반에 이 선수 뛸 수 있을까라고 했던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심지어는 역전골을 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황희찬 선수가 이번 포르투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첫 두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 그러니까 허벅지 뒷근육이죠. 빠른 스프린트를 하고 전력 질주를 하는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들에게 자주 올 수 있는 부상인데 대표팀에 오기 전에 이미 소속팀이었던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채로 왔어요. 네. 그래도 이제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엔 첫 두 경기에 명단까지 못 들었으니까 이러다가는 월드컵 한 경기도 못 뛰겠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극적으로 돌아왔고 물론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황소라는 별명에 걸맞는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 대표팀이 1, 2차전에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난 6월 달도 그랬고 9월 달도 그랬고 핵심적으로 준비했던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옮기고 왼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를 배치하는 거였어요. 네. 이전에 벤투 감독은 황의조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많이 몰아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 이적 과정에서 조금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도우미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서 골을 넣는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술을 딱 준비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전술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두 경기를 잘하고도 마무리에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뻥뻥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본인이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수비를 다 몰아놓고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골이 나왔다. 즉 황희찬 선수가 원래도 우리의 플랜 A였는데 마침내 돌아와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 상황 우리가 역전 승리골을 넣는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 설명하기가 좋네요. 자, 공이 이제 우리 진영에서 맞고 튀어나올 때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해서 다가옵니다. 예. 무려 7명 정도, 8명 정도 수비수들과 그 포르투갈 선수들이 가로막은 상황에서 다리 사이로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때마침 황희찬 선수는 뒤에서 좀 늦게 출발했는데 예. 뛰어들어가서 그걸 차놓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도 물론 햄스트링에 여전히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올라왔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지친 시점이었잖아요. 네네. 후반 45분 시점이었는데 70m를 혼자 끌고 올라왔고 중요한 건 끌고 올라오면서 수비의 위치가 어떤지 동료의 위치 황희찬 선수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다가 그 와중에 공도 지켜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정확하게 패스도 해야 됐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인 그 방송사 아시죠? ESPN에서 ESPN. 이번 월드컵 최고의 어시스트였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그 복잡한 상태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줬던 것. 물론 황희찬 선수의 마무리도 훌륭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포르투갈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포르투갈
살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살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월드컵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한 팀들 브라질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3차전에는 주전 선수들을 많이 뺐어요. 하지만 주전 선수를 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대신 나온 선수들은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되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골을 넣은 장면을 보시면은 1대1이었 상황이었잖아요. 포르투갈이 왜 뒷공간을 내줬느냐. 포르투갈도 이기고 싶어서 많은 선수들 거의 8명이 한국에 문제에서 골 넣으려고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끝나기 전에 골 넣고 이겨야지 했는데 우리에게 역으로 당한 것이다. 포르투갈도 승리의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호날두도 선발 출전한 것뿐 아니라 수비 라인을 봤을 때는 오른쪽 풀백으로 달로 선수가 나왔고 왼쪽 풀백으로 칸셀로가 나왔는데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그 포백 운영에 아쉬움이 있었고 그거를 전술적으로 수정했고 오히려 그게 1, 2차전보다 잘 됐어요. 즉 포르투갈이 앞에 미드필드 라인은 휴식을 취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16강에 대비한 전술적인 테스트도 했다. 결국에는 한국의 진심으로 경기에 임했고 우리가 그런 포르투갈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정환 해설위원의 말에 따르면 벤치에 교체 선수로 있던 선수들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 때문에 더 열심히 뛴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16강 경기 차례로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가 미국을 꺾었고 또 프랑스가 지금 폴란드를 완승을 거뒀죠. 그렇죠. 상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 지금 사실 조별리그에서는 이변들이 나왔고 또 제가 이전에 출연했을 때도 이번 월드컵은 이변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평준화 월드컵 이런 말도 나와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너먼트에 가게 되면은 좀 이변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강팀들도 더 집중하게 되고 조별리그를 통해서 조직력도 올라왔고 또 이런 강팀들이 1, 2차전에 일찌감치 16강을 확정하면 체력 안배를 3차전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와 뭐 좀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만나게 됐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만나게 됐잖아요. 전통의 강호들이 다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 하는데 이 대진에서도 좀 이변이 없는 또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16강 들어서 첫 이변이 나올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부여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더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 선수들 컨디션이 좀 걱정이에요. 김민재 선수는 포르투갈전에 못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나폴리에서 워낙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애초에 종아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뛰다가 미끄러졌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어서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졌던 건데 그러면서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와의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경기 전날 뭐 팀 훈련까지 못했어도 개인 훈련을 했고 러닝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근육이 찢어지더라도 뛰고 싶다. 그 얘기는 조금 진통제라든지 뭐 이제 투혼을 통해서 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최고의 몸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역할은 뭐 충분히 극한의 상황에서 본인의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브라질과의 경기도 좋은 활약을 좀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 선수도 나올까요? 황희찬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선발 출전을 시킬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뛰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결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잘 버텨내고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포르투갈과의 경기처럼 후반전에 투입했을 때 상대도 좀 지쳤을 때 투입하는 것이 좋지 상대가 쌩쌩할 때 같이 나갔다가 같이 소모되는데 부상이 있는 황희찬 선수가 그때 힘을 못 쓴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예 전반전은 좀 수비하다가 후반전에 공격수를 다 넣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전략을 좀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질 대표팀도 부상자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신 소식을 들어보면 다 돌아왔다고 해요. 일단은 대회에서 이탈한 텔레스라든지 제주스는 원래 후보 선수였는데 카메룬전에 다친 것이고요. 좌우 풀백인 알렉스 산드루 선수하고 다닐루 선수 이 선수가 나란히 회복을 했고 네이마르도 최종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은 상대의 수비 라인에 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없이 정상 전력이 가동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브라질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평가전도 거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큰 점수차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말이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는 브라질한테는 안 통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도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빌드업 축구가 안 통한다라는 말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짧게 가져갈 때의 문제였지 지금처럼 우리가 공을 소유하면서 롱볼도 잘 쓰고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고 압박도 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체력이 떨어졌는데 전방 압박을 잘해줄 수 있느냐 앞에서 좀 잘 눌러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더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게도 벤투식 빌드업 지금 4년을 맞춰온 합이잖아요. 이것도 제대로만 압박이 가해진다면 먹힐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이 이슈앤피플의 뉴스 브리핑을 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는 측면 공격을 통해서 브라질 쪽에 기회를 엿보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승리의 가능성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측면 공격으로 나올 건데 네. 지금 좌우 풀백 조전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서 공격력이 약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대신 공격력이 약해서 수비가 좋고 그래서 이번 브라질이 예전에 공격적이었던 팀보다는 더 우승에 근접하다. 오히려 수비를 탄탄히 하고 공격은 공격끼리 하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거나 상대가 이제 그 선수들도 경기할 때 올라오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뒷공간을 어쨌든 노리는 상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실리적으로 좀 내려서서 경기를 한다면은 또 네. 그 뒤에 틈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선수들 우리가 잘 공략을 한다면 또 상대 공격수들도 내려갈 수도 있고 결국엔 거기서의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 내내 주도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 경기만큼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좀 벤투 감독의 축구를 뭐 밀어붙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서 기회를 엿본다. 예. 결국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 뭐 일본 팀하고도 좀 비슷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거긴 너무 실리적이었어요. 너무 실리적이에요. 점유율 10%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되 네. 이번 경기만큼은 전반전에는 체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평소보다 조금 다운시키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후반전에 승부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에게 유리한 축구를 구사한다 이런 의미 같고요. 예. 우리 팀이 브라질전에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누가 넣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전 개인적으로 뭐 네. 바람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난 두 번의 대회는 골을 넣었지만 이번 네. 대회는 골을 아직 못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 뭐 예를 들어서 프리킥이든 아니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든 손흥민 선수 한 골은 넣고 대회를 마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받은 동기부여 때문에 브라질전에서 뭐 물론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결과를 떠나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1대1 무승부로 끝나고 승부차기 끝에 이길 것이다. 네. 약간 스페인전도 떠올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끈끈하게 축구를 하고 우리가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특히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100%의 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버텨낸다면 우리가 연장전으로 끌고 갈 경우 상대도 지치고 또 네. 거기서 승부차기까지 간다면 오히려 브라질 선수들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16강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건가? 반대로 우리는 떨어져도 사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담이 덜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투혼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이길 수도 있는 상황 내일 새벽 4시에 많은 분들이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힘들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결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안 물어봤네요. 예. 몇 대 몇? 저는 3대2를 예상하겠습니다. 예, 자, 화끈한 경기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3, 브라질 2 예상하셨네요.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